자, 이제 마지막 현대 소설도 볼게요. 자, 우리 현대 소설도 자, 줄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이면 다시 이건 줄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줄거리랑 보기를 잘 보는 연습해야 돼. 연결시키는 연습. 그러면 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1인칭입니다. 시점은 안 물었더라도 나가 나오고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보게 되는데 남의 서류 봉투를 보게 된다. 이 사람의 서류 봉투를 보게 된다. 내가 본다. 이렇게 꾸미는 구절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그럼 남이 바로 대학원생 지식인이죠. 이만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들어있다.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 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고 나는 그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류는 일기고 대학원생의 일기네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 이제 그러면 자, 소설 푸는 방법. 지문 길죠. 언제 다 읽고 있어? 자, 기억 미음 비망록 34번 보기. 그럼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보기에서 A, B를 이해하래요. 그럼 보기 먼저 잘 보세요.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아주 좋네요. 아주. 자, 보기는 엄청 좋아요. 보기는 엄청 좋아요. 지금 수능스러워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에 번갈아 가며 서술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나가 나오는 순간 나가 있는 건 외부 이야기 안 봐도 이게 액자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원성의 이 서류 이야기가 서울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곧 내부 이야기가 되죠. 이건 기본이죠, 이런 거.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에 나가 외부에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다. 이거잖아. 그대로잖아.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서 이들에 나오는 이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인물 이만집과 관련된 이 인물들과 사건의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이 내가 글을 읽고 일기를 몰래 읽고 야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소감과 비평을 하는 방식이다. 야 이만집 얘 좋네 나쁘네 이만집과 관련된 이 인물도 좋네 나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에 나와 이게 A 내부 이야기 나 이거 이때 내부 이야기에 나는 이만집이겠죠. 이만집이 쓴 거니까 내부 이야기에 나는 이만집일 거고 A일 것이고 외부 이야기에 나 아주 좋네요. 문제 의도는 B로 드러날 것이다. 유사한 시각을 근데 얘네 둘이 유사한 견해도 있지만 때로는 이만집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일기에 대해서 얘가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상이한 이야기.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아울러 외부 이야기와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의 이해, 소감, 비평도 있지만 뭐도 있다. 추론하고 해석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걸 토대로 이것도 이건 좋았는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 그게 좀 문제예요. 이번 문제가 이게 교육형들의 문제예요. A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추근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부 이야기인 나가 이때 이만집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추근하게 여긴다고 나와 있대요. 땡땡. 외부 이야기인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내부 이야기의 나에 대해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맞네요. 측은하게 여긴다고 했으니 야 이만집 아직 눈물 남아있는 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맥락이 되는 거죠. 내부 이야기의 나가 바로 이만집이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면 이만집의 셋째 형은 돈만 밝힌 인물인가 봐. 땡땡 있다고 했으니까 땡땡 진짜 있다는 거야 본론에. 외부 이야기의 나는 셋째 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근데 재주와 처세술이라는 게 나와 있나 봐 지문에. 그러면 재수와 처세술이라는 말은 뜻은 요 정도는 뭐야? 그 시대에 맞게끔 지금 시대가 봤더니 돈이 필요한 시대라는 건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주와 처세술로 사는구나. 얘 돈 많이 좋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른다고 쳐. 그럼 일단은 궁금해하고 넘어가죠. 3번 내부 이야기에 나가 이만집이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 이만집이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이만집이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마이너스 사람이라는 거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부 이야기의 나는 이제 이 진짜 나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라는 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얘하고 다른 입장이죠. 그 대신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나는 평가하는 거죠. 이만집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만집은 아버지를, 이만지는 다른 인물, 아버지를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이 아버지를 누가 밖에 이걸 읽고 있는 나는 야, 이 아버지는 그래도 뭐야, 남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본. 근데 이건 모르겠네, 실제 그런지는. 자, 논리상으로 맞을 확률이 높죠. 이게 땡땡이 실제로 지문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그럼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면 아버지. 봅시다. 또 맞는지 확신. 자, 나가 A, 내부 이야기의 나가 이만집이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어머니 언급 안 했대. 이건 땡땡. 실제 이때 어머니 언급 안 했대. 이때 나는 나에 대해서, 내부 이야기의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부 이야기 나가 안 한 거에 대해서 내부 이야기의 나에 대해 늘 얘는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있구나. 앞뒤가 안 맞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궁금해야 돼. 야, 여기에 이만집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 일기에 언급이 없어. 그럼 언급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내가 보기에는 언급 안 하는 건, 야, 얘는 이만집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의식과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럼 살짝 궁금해야 되는 거. 조건부가 서술부가 안 맞네? 이렇게. 5번. 자, 내부 이야기에 나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그럼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네요. 속수무책. 그냥 다 받아주니까. 외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내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의 낙을 삼고 살 양반이다. 그러면 착한 심성이다. 그럼 됐네. 이거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버지에 대해서 3번, 5번. 그러면 자, 다시 오면 이만집이 아버지를 속수무책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반면에 그걸 바라보는 외부의 서술자인 나는, 야, 니네 아버지는 그래도 착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해를 끼칠 인물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3번, 5번은 논리상으로 우리가 지울 수 있고, 이거 1번도 확실히 지울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남는 게 바로 2번과 우리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빨리 풀려면 4번을 먼저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부하고 서술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비뒀다가 지문 읽을 때 우리가 풀면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나오는 거. 여기 피해식 있네요.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추측한 거죠.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일까? 이렇게. 어머니는 건조한데 이만집이 다혈질일까? 이것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여기 봤더니 이만집의 아버지는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이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그러면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건 아버지가 그런 거지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 그럼 피해의식이 아버지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3번을 비망록을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비망록 읽다 이제 지문으로, 여러분 이 푸는 방법 지문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31번 이제 보기 문제 가지고 31번을 보세요. 선택지 보는 방법. 이만집은 아버지의 학력이 아버지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해도 틀렸네. 왜? 논리상 본다면 아버지는 학력이 좀 있나 봐. 좀 전에 봤더니 공무원인가 봐. 그런데 아버지는 속수무책이라고 했으니 기여한 게 아닌 거죠. 무능력하다고 본 거죠. 아버지는 이만집이에게
경집이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형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네. 그럼 적어 놓는 거야. 아, 이제 이만집이 아버지랑 대화를 할 때 경집이 형에 대해서 논의하는지. 아버지는 부정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직을 계속 수행해. 아까 잠깐 읽었더니 공무원에서 잘린가 봐 라고 했죠. 그럼 최소한 1번, 3번은 지울 수 있죠.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 이건 모르죠. 이만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았다. 모르겠네요. 그럼 세 가지. 이만집하고 아버지가 논의하는데 경집이 형의 미래를 논하는지 이거 찾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유능한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이 경집이 형이 교통사고 난 것을 알리는지 요걸 눈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이건 시력이야. 지문에 있는지를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쭉 읽어가는 거야. 그러면 읽어가면서 기억부터 미음 나오면 풀면 되고, 읽어가면서 비망록 나오면 풀면 됩니다. 그럼 자, 저는 다 안 읽겠어요. 다 안 읽고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읽어가면서 이건 풀어야 됩니다. 그 생각하면 이걸 찾으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읽었어.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염색 공장인가 봐. 공무원 잘린 거지.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됐네. 1번. 아버지, 나, 이만집 교통사고 얘기하네. 그럼 다행히도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됐죠? 그럼 이제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이건 끝났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제 엄청 지문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읽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음을 읽습니다. 푸는 방식이에요. 리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태도의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발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읽었다고 칩시다.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소설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누가 하는 말인지, 누구에 관해서 하는 말인지 앞뒤를 보고 기준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다. 모르겠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 봐요. 그렇죠? 라고 놀리고 있는 거지. 리을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거지. 공부만 그렇게 했는데 돈 벌지도 모르나 봐요 라는 거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 거지. 너무 쉽지. 4번이죠. 그러면 이제 비망록만 남았죠. 그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비망록이 남았죠. 자, 그 비망록 있는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비망록. 자, 이 비망록 쭉 봤죠? 쭉 읽는 거지. 빠른 속도로. 봤더니 자, 이만집의 아버지는 이랬다. 늘 피해 의식에 있었다. 이만집의 맏형은 또 옛날 책을 뒤지기는 사람이었어. 아버지와 같아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 이런 거 시대, 또 한 사회 환경에 어정쩡한 부산물일 거다.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공부했지 않니? 옛날 책만 뒤지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이 시대는 가해자들로 넘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피해자구나.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지는 모양이다. 시대에 맞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쳐진 거죠. 시대에.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어쨌든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 사회가. 그렇긴 해도 그들은 속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만든다라고 내 평가를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이만집이 형하고 아버지를 무능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그걸 읽은 나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까면서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사회를 사회답게 만든다. 이 사회는 온통 가해자만 있는데 라는 사회를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이만집의 기록을 통해서 뭐
사회 현실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럼 2번이 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을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보기 선택지를 기준으로 그 범위 안에서 해석하거나, 정말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 문학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가서 논리, 앞뒤, 화자, 군맨. 고전 시가 그 의미 없었죠. 시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서로 이 문제를 논리관계로 풀어가 쓰는 있는 거고, 지문 안 가라가 아닙니다. 선택지를 토대로 가야지만 빠르게 갈 수 있고 내가 뭐라는 걸 벌써 기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소설도 똑같이 보기랑 줄거리 먼저 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꼭 지킨다면 작품 정리 암기 절대 필요 없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문학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힘을 익히시기 바랍니다.